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로블록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2006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블록스는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로블록스의 모든 게임들은 이용자가 만들고 그 다음에 소비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다른 게임 플랫폼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블록스에는 400만 명 이상의 개발자와 크리에이터가 모여서 있는 글로벌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로블록스의 게임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하고 재미난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산이나 강을 만들 수 있고 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 불 같은 것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작한 게임을 몇 번의 클릭으로 게시를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나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블록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로블록스에서 크롬 창을 여시고요. 주소창에 roblox.com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블록스.com으로 들어가면 처음 여러분들이 이 로블록스를 접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생년월일, 사용자 이름, 여기에는 실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디, 영어로 된 아이디를 입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와 성별을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은 당연히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맨 상단에는 나의 아이디와 그 다음에 아바타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할 만들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로블록스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만들기 메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 만들기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화면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화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목록들이 뜨는 화면이고요. 게임을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러한 화면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들기 시작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블록스를 여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로블록스가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로블록스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깔려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다운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하단에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다소 조금 시간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설치 후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된다면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엔 아마 내 게임 또는 새로 만들기와 같은 이러한 창들이 보일 거고요. 만약에 새로 만들기 이 창들을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템플릿은 제일 처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플래테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평한 바닥에 여기 풀이 나 있는 것, 그리고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템플릿이고요. 캐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보시다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것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이 오비라고 하는 템플릿을 제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도 함께 이 오비라고 하는 게임 템플릿을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템플릿 내에는 다 이러한 파트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이 파트가 이런 것들을 파트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고,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의 그 템플릿을 눌러서 이러한 화면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럼 일단 먼저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는 이 메인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화면인 로블록스 내의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다양한 파트들을 배치를 하고 우리가 게임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느냐?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스튜디오 자체에는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한 채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드래그하거나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여기에서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의 각도, 즉 앵글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이면 카메라의 앵글이 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의 앵글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줌 인, 줌 아웃이 가능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각도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마우스 앵글을 잡아서 각도를 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겠다 하면 줌 인 해서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밀어버리면요. 휠을 중간에 있는 휠을 밀고 당기면 내가 이만큼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휠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은 카메라가 줌 인, 줌 아웃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또 다르게 움직이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키보드를 보시면 WASD가 보일 겁니다. 그럼 W를 누르면 전진, S를 누르면 후진, A를 누르면 왼쪽으로, D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시점을 변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효과로는 키보드에 화살표 기능 있죠? 앞, 뒤, 좌, 우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키보드에 WASD 또는 화살표 전후 좌우를 사용하면 카메라의 시점을 다양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의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파트를 특정 지점에 놓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이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활용해서 앵글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선 마우스의 휠 버튼을 사용해서 줌 인, 줌 아웃 그리고 키보드에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WASD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한 파트, 특정한 모델의 위치를 가기 위해서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잘 사용해서 특정한 시점에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좀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팅커캐드 같은 3D 모델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훨씬 더 이 마우스를 조작하는 것들이 편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줌으로 아주 멀리 현재 간 상태고요. 이때 내가 다시 원래의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특정한 파트에 내가 가고 싶다 하면 또 휠을 사용하거나 키보드에 WASD를 사용하는데 이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지금 선택 여기 보시면 선택 보이시죠? 이 선택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특정한 우리 파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한 파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키보드의 F키를 누르면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포커스. 자, 순식간에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포커스를 두니까 파트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카메라의 앵글을 조절하는 방법, 카메라를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포커스를 주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제 오른쪽 탐색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 부분을 보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워크스페이스 아래에 다양한 파트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파트를 내가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폴더를 우리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파트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 파트를 눌러 보니까 지금 여기 이쪽에도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오른쪽 탐색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우고 싶다, 이 파트를. 그러면 백스페이스 키나 또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사용하면 이 파트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삭제를 하니까 지금 여기 파트가 삭제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가 실수로 지었다고 하면 컨트롤 Z를 하면 이렇게 파트가 다시 복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하나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삭제한 파트를 눌러보면 그 아래에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것은 이 파트의 색깔이 어떤 색인지, 그리고 재질은 어떤 재질인지, 반사하는지 투명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크기, 그리고 포지션, 위치, 그다음 회전각, 피봇의 위치,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스튜디오의 메인 화면, 그리고 작업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는 탐색기, 그리고 그 밑에 어떤 파트를 눌렀을 때의 속성을 지정할 수 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창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메뉴에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델, 홈과 모델과 테스트, 보기,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저는 버튼이 아니라 탭이라고 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홈 탭, 지금 모델 탭, 테스트 탭, 보기 탭, 플러그인 탭이 있는데 일단 홈 탭을 가볼게요. 홈 탭을 가면 파트의 선택, 이동, 크기, 회전인데 이건 좀 이따가 천천히 한번 파트를 내가 선택하고 조정하고 이동하고 크기를 맞추고 회전을 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편집기와 도구상자, 그리고 파트를 직접 생성을 하는 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파트, 두 번째가 편집기와 도구상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튜디오를 하면서 다시 익혀볼 것이고요. 여기 보면 삼각형으로 왠지 플레이라고 해서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버튼을 우리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볼게요. 지금 게임이 바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면 앞면, 옆면, 뒷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WASD 키를 활용하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오비라고 하는 장애물 게임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상태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뛰어가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오비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진 게임을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WASD 키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캐릭터가 점프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 아유,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었네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되면 캐릭터가 바로 죽게 되고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 간단한 게임인데, 자, 지금 현재 여기서 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거나 하면 그것들을 저장하거나 할 때 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중지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파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파트가 제대로 배치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게임 캐릭터를 실제로 실행을 해서 여기 있는 홈에서 이 플레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을 하고, 게임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중지 버튼을 눌러서 다시 게임을 중지하고 원래 스튜디오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편집 가능한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배치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이렇게 크기를 늘리거나 또 회전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 게임을 우리가 템플릿을 사용하지 말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여기 게임에 대한 게임 제작의 개념을 한번 더 이렇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에 들어가셔갖고요. 파일 닫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고요. 아니요 라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처럼 그런 오비의 그런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다양한 템플릿 중에서 지금 오비와 가장 비슷한 템플릿이 아마 베이스 플레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베이스 플레이트를 눌렀을 때 지금 아까 그 오비 게임과 제일 유사한 부분은 여기 보이는 얘, 이렇게 어떤 별표 모양의 얘를 있는데요. 얘를 오른쪽 보니까 탐색기를 보니까 스폰 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스폰 로케이션. 이 스폰 로케이션은 캐릭터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에서 나의 캐릭터가 생성될 때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광활한 이 부분의 밑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OB에서 아까 밑판이 없었던 걸 기억하시죠? 제가 아까 시간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는 이 파트를 삭제하는 방법이 얘도 파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파트를 삭제하려고 하면 무엇이다? 키보드의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누르니까 그 아래가 텅 빈 상태가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시작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잘 되었는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실행을 할 때 홈 탭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키보드의 F5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F5를 눌렀더니 내 캐릭터가 시작 생성되었고요. 지금 스폰 로케이션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중지 버튼을 누르지 말고 이번에는 이 게임 실행한 걸 중지하기 위해서 Shift F5를 눌러볼게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F5. 똑같이 중지되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비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비 게임을 체험을 해보고 이 오비 게임을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파트와 베이스 플레이트를 삭제를 하고 스폰 로케이션만 생성한 상태로 새로 게임을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꾸며서 아까의 그 오비 템플릿보다 훨씬 더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처음이라 다소 카메라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조작하고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또는 탐색기에서 파트들을 다루는 것이 다소 어색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